이거 조금 덜 익혀가지고 계란물에다가 묻혀서 먹으면은 18,000원의 만족도가 이것보다 높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한 25%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원가 비율이면은 상당히 저는 장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자칭 불고기 전문가라고 하는 제갈 한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한 저는 왜 지금 불고기인가 이런 주제로 지금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동안 제가 이제 터득한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좀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할 순서는 대략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생각한 우리나라 불고기에 대한 분류를 먼저 간략하게 하고 각 불고기들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그 가평식 반직화 불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제가 그 분류한 우리나라 불고기의 그 분류는 서울식 불고기 있고 광양 불고기 그리고 언양 불고기 이렇게 세 가지 불고기 있다고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골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그 서울식 불고기고요. 서울식 불고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죠? 집에서도 아직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식 메뉴로서의 그런 메리트는 좀 없다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식 메뉴로서 좀 그 메리트를 갖추기 위해서 뭐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시설에 투자한다던가 이런 그런 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밑에 나오는 요 황동 불고기판 있죠. 이게 이제 가스식으로 나온 불판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해서 일반 외식 그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일반적인 그런 서울식 불고기랑 좀 다르게 좀 특색 있는 그 불고기 집들을 몇 군데 그 벤치마킹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여기 있는 불고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긴 육수가 하나도 없어요. 불고기 가장자리 육수가 없이 재워놓은 불고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그 가스로 하는데 이 불판이 좀 특이합니다. 그 가스 위에 그 망을 덮고 있어가지고 그 직화는 아니지만 약간 그 직화 느낌은 나긴 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불고기를 그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보시면은 150g에 3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잘 받고 있는 가격이죠. 100g당 24,000원으로 역시 그 노포면서 그 브랜드가 있는 식당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 책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광양 불고기라고 여기 이제 광양에 있는 그 금목서라는 불고기집이고 그 첨수에 구리석쇠를 사용해서 광양 불고기 스타일로 나온 데고요. 이 고기는 그 툭불 설도랑 설깃을 사용하고 있고요. 즉석 양념은 아니고 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루를 재워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150g에 25,000원 정도로 지금 현재 툭불 설도 설깃은 25,000원, 3만원 사이 되죠. 고기 원가로 따지면 상당히 부러운 잘 받고 있는 가격인데, 근데 이 집 그 상차림을 보면은 김치 종류부터 해서 젓갈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 도저히 그건 따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라할 엄두가 안 납니다. 가격은 잘 받고 있는데 그 상차림에 보면은 절로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양 불고기라고 있는데, 이 언양 불고기 중에 이제 금화 불고기라는 곳인,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 구워서 나와요. 가격은 여기 22,000원. 언양 불고기다 보니까 손님 몰리고 그럴 시간에는 연기가 좀 차고, 그 주방에서 구워서 나왔었는데도 연기가 좀 차고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언양 불고기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이제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좀 먹다 보면 식는 단점.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이 식당은 이제 그 언양 기와집 불고기라는데 아마 그 언양 불고기 중에 가장 유명한 식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언양 불고기의 단점이 이제 먹다 보면 식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그 고체 연료라고 있죠. 그거를 넣어서 좀 식는 거를 방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숯불에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언양 불고기들은 그 불향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고기에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분류한 그 3대 불고기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경기도 가평 설악에서 그 작은 시골 마을, 한 인구 이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설악하우마을이라는 그 고깃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매출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하다가 제가 2008년부터 이제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나름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0년 이내의 식당들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10년 넘는 식당들이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기에는 그 대내적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변수나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꾸준하게 성장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려받기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할 때는 그냥 요런 이제 상호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별 특색이 없는 그런 고깃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제가 물려받고 나서 저희 그 농장도 저희는 직접 하고 있어요. 소도 직접 키우고 있는데 그런 농장 지경의 이점에서 정육식당으로 시스템을 변경했어요. 상호도 바꾸고 소를 직접 잡다 보면은 구이용은 당연히 이제 팔지만 그 나머지 그 정육 부위 같은 것들은 식당에서 소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정육 부분들 그리고 부산물들을 그 처리하기 위해서 정육식당으로 이제 제가 시스템을 바꿔서 상호도 바꿔서 2008년부터 지금 요 상호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육식당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바꿔서 했는데 먼저 간판에는 농장 직영으로만 이렇게 써놨었어요. 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런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간판에다가도 해놓고 이런 강력한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런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했고 어느 정도 꾸준히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토리들은 많이 알려져서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뭐 강력하게 됐는데 킬러 아이템은 없었어요, 저희가. 그런 이제 대표 메뉴가 있었는데 그걸로도 이제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건 식사 메뉴다 보니까는 이제 고기에 대해서는 그런 킬러 아이템이 없어서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생고기보다 양념육으로 가자. 생고기는 사실 그 차별화할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좋은 고기 쓰는 거는 누구나 이제 쓴다고 이제 말하는 거고, 그 생고기는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양념육으로 차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첫 번째 식당에서 실패한 원인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메뉴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실패한 원인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니까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좀 보수적인 것 같더라고요.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새로 나온 메뉴 같은 흥미를 갖고 많이 찾아다니기는 하는데 잘못하면 그게 이제 유행 아이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외식 메뉴에서는 손님들이 좀 보수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인 거를 좀 틀어가지고 일반적이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차별화가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너무 많은 차별을 하면은 이제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했고, 저희 가게 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게가 시골에 있고 뭐 인테리어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워낙 오래돼서 노후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가게에서 비싸게 받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가격도 비싸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비싸지 않게 팔려면은 일단 구입 단가도 낮아야 되는 메뉴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벤치마킹도 아니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제 반직화 불고기라는 메뉴를 그 2011년 요 정도부터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한 여러 메뉴 중에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 앞에 나온 서울식 불고기에 나온 가스 불판은 구멍이 작죠. 그 구멍이 큰 가스용이 아니라 숯불용 불판입니다. 그 아까 처음에 보셨던 우레옥 불판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희는 이제 가스가 아니라 숯불 참숯불에 비장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상향식 덕트를 사용해서 이제 굽고 있고 숯불에다 보면 불향이 상당히 많이 나요. 손님들 이제 반응을 보니까 거의 100이면 100 가까이 손님들 만족하고 그래서 불맛에 대한 그런 DNA가 각인돼 있는 것 같아요. 불맛 나는 스키야키. 네, 진짜 불맛 나네요. 맛있네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진짜 맛있어요. 일본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 갔다 남미서 가세요? こちらお味いかがでしょうか？맛있어요.口に合いますか？合います。美味しい美味しい。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ユッケがどうですか？いやこれも불고기도 맛있어요. 이거 조금 덜 익혀가지고 계란물에다가 묻혀서 먹으면은
18,000원의 만족도가 이것보다 높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익혀서 먹어도 맛있는데 육회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 한 600, 700g 먹을 것 같아요, 혼자서. 명동교자라고 아시죠? 명동교자. 거기 그 칼국수가 먹으면 불향이 강하잖아요. 저는 그게 큰 성공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불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울식 불고기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단점 불향이 없다. 그게 이제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광양식 불고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선호 부위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유 퀄리티는 좀 뭐 등심이나 다른 구이용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가격은 물론 저렴하긴 하지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단점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언양불고기 단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먹었을 때는 불향이 강하고 임팩트가 있고 이제 그런데 먹다 보면 식는 게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다시 먼저 사진을 보면은 가장자리는 육수를 부어서 나가요. 그래서 육수는 이 불고기 육수에다가 한우 사고를 섞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익으면은 이 육수에 담가서 드시면은 이제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마르지가 않아요. 이 고기에서 나온 그 육즙이 불향을 먹은 육즙이 여기 가장자리 육수에 스며들어서 가장자리에 있는 육수에도 그 불향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육수 자체도 불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식 불고기랑 광양 불고기, 언양 불고기의 그런 단점을 이제 보완하고, 그리고 장점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을 살렸다고, 이것도 제가 생각한 겁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렴한 구입 단감.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한우 원뿔 이상 목심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목심 원뿔 키로에 16,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가장 비쌀 때 한우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역대 최고로 비쌌잖아요. 그때 제가 구입한 가격이 원뿔 투뿔 목심이 24,000원까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뭐 40% 이상 비싸긴 한데 저희 판매 가격에서 그 고기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아까 다른 이제 광양 불고기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거랑 거기는 설도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제가 이제 이 목심을 사용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설도보다는 좀 이렇게 지방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기는 그 지방이 좀 있어야 그 고기가 좀 더 맛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냉동시켜서 육절기로 썰기 때문에 로스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등심 같은 거 작업하면 로스율이 한 뭐 20-30% 나잖아요. 그에 비해서 로스율은 아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불고기를 파는데 보니까 일반 구이용보다 상당히 빠른 회전율이 있어요. 불이 워낙 세기도 하고 그래서 금방 드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평균 회전 시간 4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긴 있어요. 사실 뭐 어떤 거나 단점은 이제 없을 수가 없는데, 숯불을 사용하는 식당에서는 근데 다 공통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숯불이 들어와야 되고, 불판 닦는 거, 손이 많이 가는 거, 그런 거 단점일 수 있지만, 그 두 가지는 근데 숯불을 사용하는 식당에서는 뭐 다 겪는 그런 이제 일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가는 게 손님들이 이제 알아서 구워 먹게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케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좀 손이 좀 가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 해보니까 이제 손님들께 알아서 구워 먹는 경우보다 직원분들이 이렇게 구워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추가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단점이 오히려 추가가 늘어나는 게 장점으로도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고깃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워주는 고깃집이랑 그냥 손님들 알아서 구워 먹는 식당이랑 봤을 때 구워주는 데도 조금 더 추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며칠 전에 작업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아까 로스율 거의 제로라고 했었죠. 지금 이제 6kg 정도 되는 목심을 작업을 해가지고, 목심도 그 육가공 회사마다 다 스펙이 달라요. 다양하게 있고, 6kg짜리를 작업하니까는 요 정도 로스율이 나왔어요. 한 3에서 5% 정도 로스율인데, 근데 사실 저희는 로스율이 없다고 보는 게 이걸 가지고 탕을 끓여요. 이제 다 이런 자육 같은 걸 해가지고 삶아서 저희 식사 메뉴인 탕 메뉴로 쓰기 때문에 이제 로스율이 굳이 있다면은 여기는 요런 이제 지방 부분 조금 이제 제거하는 그런 부분, 로스율은 이제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분들 제일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가게에서 손익 분기표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가장 많이 팔았을 때는 한 2억 9천, 월 2억 9천 정도 팔았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한 2억 초반 정도 매출 나오고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불고기가 50% 정도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고기 원가랑 식자재 비용 그리고 숯 비용 이런 것들을 지금 전체 매출에서 한 25%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고기 그 식자재 비용을 포함해서 고기 원가뿐만이 아니라 식자재 비용 이 정도 원가 비율이면은 상당히 저는 장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마케팅하는 목적은 하방을 좀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최소 비용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계속 꾸준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아까 말씀 3대 불고기가 있는데 제 목표는 거기에다가 가평식 반직화를 불고기를 붙여서 우리나라 4대 불고기로 포지션하는 게 제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공 사례보다 많은 분들이 실패 사례를 더 궁금해하시는 많더라고요. 2005년도부터인가 이제 그 미아상고의 첫 가게를 조그맣게 했었는데요.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알바를 그 창가 쪽에 의자에 앉혀서 손님 행사도 한 적도 많고요. 그리고 상도 일부러 안 치워서 그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은 손님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적도 너무 많았고요. 뭐 하루에 20만 원 파는 것도 뭐 일도 아니고 그 정도가 평균이었다고 봤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편을 분석해봤는데 뭐 이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그랬고 뭐 없는 돈에 맞춰서 이면돌에 들어갔던 거 여기 말씀드린 아까 너무 큰 차별화는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고 했죠. 제가 이제 꼬치구이집을 했었는데 그 투다리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없는 메뉴를 하자.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런 차별화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은 차별을 했던 거죠.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뭐 열심히만 해서 잘하는 걸 몰랐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 이게 열심히 잘 하세요. 열심히들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열심히 할 때는 지났고 이제 잘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고 컨셉이랑 스토리도 당연히 없었고요. 뭐 잘못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마케팅도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몰랐던 거고 뭐 전단이나 돌리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결국 이제 주인장 역량 부족이다 이제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비가 와도 제 사장 잘못이다 라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은 어떤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원인을 나한테 돌리고 해야지 그런 해결 방법이 나오지 외부로 돌려서 거기서는 방법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모든 책임을 그 사장이 져야 된다.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뭐라도 하나 그런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